사랑의 나이와 편견은 없다. 50대 한국 여성과 20대 한국 청년의 파격 로맨스. 한국에서 교사로 평생을 살았지만 늘 공허함에 지쳐있던 50대 김민혜. 은퇴를 앞두고 기타 학원에서 운명처럼 20대 청년 이준을 만납니다. 사회의 모든 편견과 반대를 무릅쓰고 뜨거운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이들의 사랑은 기적 같은 생명까지 찾아오지만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과연 김민희와 이준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들의 용기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해 보세요. 김민희는 50대 중반의 한국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잘 정돈된 도서관 같았다. 명문 여자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평생을 보냈다. 그녀는 책과 함께하는 삶에 만족했고 꼼꼼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걸어다니는 지식인으로 불렸다. 결혼은 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몇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 관계들은 늘 깊어지지 못하고 희미해졌다. 그녀는 겉으로는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가정을 꿈꾸는 소녀 같은 감성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타인의 감정에 섬세하게 반응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서툴렀다. 어느덧 50대 중반, 그녀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꿈도, 사랑도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되거나 흐릿해졌다. 그녀는 늘 책 속에 파묻혀 현실을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텅 빈 퇴직 후의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도서관에서 멀어질수록 내면의 공허함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꼈다. 사회는 끊임없이 젊고 새로운 것을 추구했고 그녀는 그 흐름 속에서 점점 소외되는 듯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녀를 더 아프게 한 것은 눈빛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쓸쓸함이었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골드미스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결혼 못한 여자라는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고 싶다는 갈망이 그녀를 휘감았다. 민희는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클래식 기타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차분하고 섬세한 기타 선율은 그녀의 감성과 잘 맞았다. 그녀는 시내의 한 작은 음악학원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이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였다. 맑은 눈빛과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그는 기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강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열정적이었고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기타 선율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첫 수업, 민희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색하게 기타를 들고 앉아 있었다. 준은 민희에게 다가와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닿는 순간 민희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젊고 싱그러운 에너지는 그녀의 메마른 감성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수업이 끝난 후 준은 민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국립도서관에 계시는 김민혜 선생님 맞으신가요? 제 어릴 적 선생님이셨어요. 준의 말에 민희는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의 어린 시절 제자였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그의 모습에 민희는 감회가 새로웠다. 그들은 기타 학원에서 다시 만난 인연을 계기로 종종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는 음악을 전공했고 언젠가 자신만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작곡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현재 작은 음악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순수한 열정은 민희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민희는 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그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빌려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준은 그녀에게서 젊은 남자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는 민희의 섬세한 감성과 깊이 있는 통찰력에 매료되었다. 그들은 음악, 문학,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민희는 준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듯했다.
사회가 정한 50대 여성의 틀을 벗어나 스스로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그녀는 준의 젊고 활기찬 에너지에 이끌렸고 그의 순수한 열정은 그녀의 닫혔던 마음을 열게 했다. 준 역시 미니에게 깊은 끌림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미니의 성숙함과 포용력에 위로를 받았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했다. 그는 늘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미니는 달랐다. 그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주었고 그의 감성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동반자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었다. 어느 날 기타 학원 연습실에서 주는 미니를 위해 직접 만든 자작곡을 연주했다. 애틋하고 아름다운 멜로디는 미니의 가슴을 울렸다. 연주가 끝난 후 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감정을 알아본 준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제 음악이 슬픈가요? 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내 마음을 그대로 울리네요. 그 순간 준은 용기를 내어 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선생님, 아니 미니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미니는 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놀라움과 함께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젊은 날처럼 두근거렸다. 그녀는 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다.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함께해요, 우리. 그들은 기타 연습실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곧 세상에 알려졌고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그들의 사랑을 별표의 세상에 없는 불륜, 나이 차이 20년의 충격 로맨스, 별표라며 대서특필했다. 사회는 냉담했다. 50대 여교사와 20대 제자의 사랑이라는 선정적인 헤드라인은 그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을 쏟아내게 했다. 미니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남편은 그녀의 결정에 격분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조차 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반대했다. 미니의 딸이 울부짖듯이 말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 엄마 돈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요. 준의 부모님 역시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준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내 인생 망치지 마. 결혼은 안 돼. 그들은 준에게 미니와의 관계를 당장 정리하라고 강요했다. 한국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 특히 여성이 연상인 경우에 대한 편견과 시선은 여전히 강렬했다. 하지만 미니와 준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이 진실하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굳건히 사랑을 지켜나갔다. 결국 미니는 남편과 합해 이혼했고 준 역시 가족과의 오랜 갈등 끝에 독립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서로의 사랑만을 택했다.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에 아담한 보금자리를 꾸렸다. 미니는 준을 위해 따뜻한 한국 음식을 만들고 준은 그녀에게 젊은 세대의 문화를 소개하며 행복한 신혼을 보냈다. 미니는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활기 넘쳤고 준은 미니의 사랑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다. 결혼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미니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피로감이 몰려왔다. 폐경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던 그녀였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의사는 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니 씨,
임신입니다. 축하드려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녀는 남편 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막 퇴근하고 기타를 치고 있던 준은 그녀의 임신 소식에 충격과 동시에 벅찬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는 민희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는 민희를 꼭 안아주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고 약속했다. 민희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준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민희는 자신이 이제 진정한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던 자신과는 달리 이 아이는 사랑의 결정체로 느껴졌다. 민희의 임신 기간 동안 준은 그녀를 극진히 보살폈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였으며 밤에는 태어날 아이를 위한 자작곡을 기타로 연주해 주었다. 그는 아이의 방을 꾸미고 필요한 물품들을 꼼꼼히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젊은 나이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민희 역시 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아이의 탄생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삶은 이제 사랑과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드디어 민희가 출산하는 날, 준은 병원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긴 기다림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준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가 건강한 여자아이를 안고 나왔고 준은가 태어난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다. 그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들은 아이에게 하영이라는 예쁜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영이는 민희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준에게는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셋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갔다. 민희는 이제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하영이의 웃음소리는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하영이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민희와 준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준은 매일 아침 하영이의 웃음소리에 잠을 깨고 함께 놀아주며 동화를 읽어주었다. 민희는 하영이에게 한국의 전래동화를 들려주었고 준은 하영이에게 자작곡을 불러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감성을 아이와 함께 나누며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었다. 민희는 하영이의 작은 손을 잡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하영이의 눈빛에서 순수한 행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사회적 성공이 아닌 사랑하는 가족과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하영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준은 우연히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는 준의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고 민희와 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친구는 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아, 사실 예전에 너희 부모님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반대하셔서 너랑 사이도 안 좋으셨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없을 때 민희 씨가 내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대. 그때 민희 씨가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준은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민희가 자신의 부모님을 만났었다니?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친구는 말을 이었다. 민희 씨가 부모님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준이가 행복해지는 것을 돕겠다고 말씀하셨대요. 대신 자신과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요. 그리고 친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때 하영이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민희 씨가 하영이는 사실 당신 친손녀라고. 그러니까 준이 누나의 아이인데 민희 씨가 대신 키우는 거라고 하셨대요. 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영이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라 누나의 아이라니.
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민희가 자신을 속였던 것이다. 그는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영이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다니. 집에 돌아온 준은 민희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다. 민희는 준의 말을 듣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의 눈을 피했다. 준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동안 민희는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 보였다. 준은 그녀의 불안한 모습에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민희에게 진실을 요구했다. 민희 씨, 이게 다 무슨 말이죠? 하영이가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고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사실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고백했다. 그녀는 준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 하지만 불가능했어요. 당신이 젊고 아이를 간절히 바랄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하영이는 사실 내 언니의 아이예요. 언니가 사정상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내가 대신 키우게 된 아이예요. 하영이는 민희의 언니가 낳은 아이였고 민희가 아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준에게 숨기고 자신의 딸인 것처럼 속였던 것이었다. 그녀는 준을 사랑했고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준이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웠다고 흐느꼈다. 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민희가 자신을 2번이나 속였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자신이 꿈꾸었던 완벽한 행복이 철저하게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민희를 믿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준은 결국 침묵을 깼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그는 민희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영이를 사랑하고 당신과의 지난 시간을 거짓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꿈을 속여왔다. 이제 이 마지막 삶의 여정에서까지 자신을 속인 거짓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민희의 거짓말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이 고통마저도 자신이 겪어야 할 운명이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는 민희와 하영이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다. 민희는 준의 말에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녀는 준에게 더 이상 그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그와 하영이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맹세했다. 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더 복잡한 형태의 관계였다. 준은 하영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영이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민희를 떠날 생각도 하영이를 두고 갈 생각도 없었다.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시선 속에서 그리고 한 여성의 노년과 한 남성의 젊음이 교차하며 엮어진 이 특별한 인연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민희의 노년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녀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성공을 좇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비록 거짓으로 시작되었을지언정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홀로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서울의 밤하늘은 오늘도 수많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